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시 종합사회복지관 색연필 인문화 강사 이미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업이 중단된 때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벌써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다시 뵙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번에 쉽게 배우는 인물소묘라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물소묘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묘를 하게 될 때 사용할 재료와 그 재료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연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술연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숫자 그리고 알파벳 B 아니면 H라는 글자를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B는 블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흑연의 양이 많음을 의미하고, 그래서 앞서 써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흑연의 양이 더 많아지고 더 진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H는 하드의 약자인데요. 그 숫자가 커질수록 반대로 더 단단해지고 연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장 많이 쓰게 될 연필은 2B와 4B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B와 4B.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B는 연한 색을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4B에 비해서 섬세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단계랑 옅고 섬세한 부분의 묘사를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게 2B 연필입니다. 자, 그리고 4B 연필은요, 훨씬 진하고 풍부한 색을 낼 수가 있는 연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을 칠하고, 그리고 진하게 강조해줘야 되는 부분에 명암을 넣어줄 때 요 4B 연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연필 모두 아주 많이 쓰이는 연필이기 때문에 필수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용해 보시면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연필로 확장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지우개입니다. 자, 지우개는 톤이 칠해진 부분을 지워보면서 자, 사용해 보시면 알 거예요. 지우개는 미술용 고무지우개와 말랑한 클레이 형태의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지면 모양이 바뀌죠. 자, 고무지우개는 꾹 눌러서 밀면서 외곽을 정리하거나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데 쓰입니다. 간혹 이 고무지우개를 많이 쓰시면 이 겉 표면에 흑연이 많이 묻어요. 그래서 이 흑연이 많이 묻어있는 고무지우개로 그림을 지우면 오히려 그림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주 닦아주시면서 아니면 사포 같은 걸로 이 표면을 갈아주시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를 하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요 클레이 형태의 지우개, 요거는 화방에 가서 말랑지우개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간혹 떡지우개라고 하시면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요 클레이 형태의 지우개는요, 보시는 것처럼 모양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만져보시면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 지우개는 연필을 지워내기보다는 흑연을 머금어서 색을 털어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연필 소묘에 있어서 종이도 아주 중요한데요. 종이는 수채화나 유화 같은 그리기에 비해서 소묘에 쓰이는 종이는 선택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최소한 지켜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너무 얇은 종이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종이는 보통 켄트지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께를 확인하실 때 두께가 아니라 그람수로
얘네들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켄트지를 사려고 화방에 가시면 180g, 200g, 220g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적어도 200g 이상의 무게로 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종이가 더 두껍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더 내구성도 좋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당연히 이 위에 올리게 되는 연필 표현도 훨씬 풍부해지고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0g 이상, 220g까지 가면 훨씬 좋고요. 그래서 무거운 종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기에서 아마 종이의 앞뒤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만약에 스케치북을 쓰신다고 하면요, 표지와 같은 방향이 앞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지 앞면을 앞면으로 두시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낱장으로 사셨다고 하면 아마 헷갈리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거나 아니면 연필로 톤을 칠해보았을 때 더 매끄럽게 표현되는 부분이 앞장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밖에도 집게, 화판, 칼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도 필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자는요, 스케치를 위한 격자를 그릴 때 필수로 필요하니까 꼭 준비해 주세요. 지금 저는 이렇게 작은 자로 가지고 왔지만 더 큰 데다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30cm 이상의 긴 자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는 이 화판이 필요한데요. 화판도 지금 저는 작은 걸 가지고 왔지만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종이 사이즈보다 항상 큰 화판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화판이 그림 낱장을 받쳐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작아져 버리면 이 종이를 받쳐주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표면을 만져보았을 때 평평하고 매끄러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보았을 때 구부러지지 않는 재질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무 화판을 제일 많이 쓰니까 나무 화판을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집게나 아니면 종이 테이프 같은 것들도 필요한데요. 종이 테이프는 화판에다가 종이를 단단하게 고정을 시킬 때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종이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종이 테이프로 잘 고정을 시켜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재료에 대한 설명은 끝이 났고요. 제가 한번 연필의 특성이랑 친해질 수 있도록 선연습하는 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2B와 4B 연필이 어떻게 다른지, 지우개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2번 보여드릴 건데 한 번은 4B 연필로 하는 거, 한 번은 2B 연필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두 연필 사이의 톤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우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2B 연필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10칸의 칸을 그려주세요. 10칸의 칸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연필을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길게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서 가장 내가 옅게 낼 수 있는 힘으로 잡아주세요. 가장 옅게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힘을 쭉 빼시면서 이 톤을 끝까지 이어가 주세요.
첫 번째 칸에다가만 그리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칸, 그래서 마지막은 10번째 칸까지 이 힘으로 그려주세요. 삐져나가도 좋습니다. 바깥으로 조금 나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연필을 고르게, 톤을 고르게 쓰고 그 다음에 선을 촘촘하게 쓰는 거를 연습해 주세요. 지금은 이비로 그리고 있고요. 이비로 그리기 때문에 가장 진한 부분에서도 아주 진하게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 나는 왜 연필 선을 그리고 있는데 진하게 안 나올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서는 손목을 쓰면서 스냅을 주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연필 선의 간격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부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 칸부터 아까 첫 번째 칸에 했던 것보다 조금 더 힘을 주시면서 톤을 올려주세요. 연필의 방향은 아까 처음과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삐져나가도 되고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그리시는 게 답답하시면 빠르게 톤을 올리시면 돼요. 속도는 자기가 편한 속도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너무 간격이 크게 그려졌다 그래도 다시 돌아가면서 그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메꿔주면서 톤을 칠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지막까지 쭉 올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같은 방법으로 세 번째 칸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칸에 했을 때보다 더 힘을 주시고요. 그래서 보기에 톤의 단계가 느껴진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주세요. 선 연습은 아주 기본적인 연습이고요. 선이 깨끗하게 나올수록 그림의 완성도가 높아지니까 이 부분을 집에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비 연필이 어느 정도의 단단하기를 가졌는지를 느끼면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네 번째 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아까 처음보다 톤을 더 진하게 준다는 느낌으로 방법으로 다섯 번째 칸부터 이번에는 손의 방향을 바꿔볼게요. 힘을 처음보다 꾹 주면서 손을 올려주세요. 이비 연필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강한 톤이 올라가는 연필은 아닙니다. 그 다음 칸으로 다음 칸에서는 조금 더 힘을 주고 진하게 조금 더 촘촘한 느낌으로
뒤에 톤이 올라갈수록 연필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세워서 써주세요. 처음에는 눕혀서 그린다고 하면 뒤로 갈수록은 세워지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방향을 바꿔볼게요. 아까 초반보다 조금 더 연필을 세웠고요. 힘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직선을 많이 그을 수 있을수록, 직선을 깨끗하게 많이 잘 그어낼 수 있을수록 연필이 내 손에 익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촘촘하게 하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연필을 세워서 굴리듯이 써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칸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는 연필 끝을 꾹 잡고요. 연필을 종이에 누르듯이 밀착시킨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보이는 부분들을 메꿔준다는 느낌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2B 연필로 하는 선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연필, 4B 연필을 이용을 해서 한번 톤을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도 가장 옅은, 가장 약한 힘으로 톤을 올려주세요. 아까 처음에 2B 연필로 하신 것처럼 약하게 톤을 전체적으로 올려주세요. 손목에 힘을 빼고 내가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는 힘으로 대신 촘촘하게 간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최대한 직선을 그으려고 노력하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톤을 올려주세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고르게 톤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아까 2B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톤을 올려볼게요. 자, 2단계에서는 그냥 비슷한 힘으로 한 번 더 올리기만 해도 톤이 조금 더 진하게 올라갈 거예요. 최대한 촘촘하게 올려주세요. 아마 칸이 사라져서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단계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단계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선 연습을 해주세요. 이번에
연필선의 끝이 너무 둔탁하게 끝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고르게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연필을 쓸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연마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톤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도 길러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조금 더 힘을 준 톤으로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선연습인데요. 이 부분을 연습을 하고 나시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끝까지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칸에서는 조금 더 진한 톤이 나올 수 있도록 손목과 엄지손가락에다가 힘을 더 주어서 올려주세요. 최대한 톤이 고르게, 그리고 톤과 톤 사이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게 잘 확인하시면서 넣어주세요. 다음 칸도 방향을 바꿔서 한국의 스냅을 이용하셔서 엄지에 힘을 많이 주시고 원하는 톤이 나올 때까지 직선을 계속 그어주세요. 최대한 고르게 표현될 수 있게 삐끗한 부분이 나오거나 톤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위를 칠해주세요. 마지막 톤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서 꾹 누르면서 가장 진한 톤이 표현될 수 있도록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시면서 가장 진한 톤을 위해서 힘을 많이 주시고요. 힘을 많이 주다 보면 손목 컨트롤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데 다시 되돌아오면 되고 짧게 잘 내면서 그려도 되니까 너무 힘드시면 길게 그리지 마시고 짧게 한번
선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장 진한 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연필로 2B와 4B로 선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우개 사용하는 방법을 이 위에서 조금 알려드릴 텐데요. 자, 고무지우개는 아까 밀면서 지우듯이 그릴 수 있는 지우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워나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우개입니다. 그래서 외곽을 깨끗하게 지워내거나 그리고 모양을 바로잡을 때, 수정을 할 때 이렇게 지워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레이 지우개는 이렇게 쓰기 전에 한번 뭉쳐주신 다음에 모양을 잡아서 꾹 눌러주고 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흑연을 머금어 가요. 그래서 톤 조절을 해줄 때 유용한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재료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시면서 원하시는 재료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 알려드린 선 연습을 한번 집에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서 내 손에 예열을 하고 그 다음에 예쁜 선을 내기 위한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